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첫 번째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defer이란 단어가 지금 밑줄에 그어져 있습니다. defer이란 단어는 뭔가를 연기하다, 미루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장을 잠깐만 보시면은 요게 it은 지금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대신하는 거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렇죠? desirable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바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til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회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defer 의미 정확하게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연기하다, 미루다. disperse란 단어는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또는 해산시키다 할 때 분산, 해산, 요 개념이 disperse의 뜻이고요. postpone, 요게 정답이고 delude란 단어는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 단어 있죠. deceive라는 단어. 속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글씨 잘 보이고요.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스튜디오가 지금 계속 공사 중이라서 강의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안해 주시는데 뭐 거의 어색함이 없죠. 4번에 exaggerate, 과장하다라는 뜻이고요. exaggerate, 과장하다. 이렇게 의미 부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답 유도했고 2번으로 갑니다. devastate이라는 단어가 뭐냐? 파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 demolish, 이게 파괴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는 destroy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제일 쉬운 단어고요. destroy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요. construct라는 단어가 구성하다라는 뜻이거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 요거의 반대 개념이 destru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것도 파괴하다의 뜻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devastate, demolish, destroy, 그리고 destruct까지 다 공교롭게도 알파벳 D로 시작합니다. 됐죠? 파괴하다. 요 네 가지 개념 정리해 주시고 선택지 1번에 uproot이라는 단어는 근절하다, 뿌리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갖다가 위로 쫙 들어 올리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근절하다, 뭐 뿌리채 뽑다 이런 뜻으로요. 잡초를 제거하다 할 때도 이 uproo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번에 load, 기억나죠? 몇 차례 봤던 내용이고요. 혐오하다라는 뜻. 몹시 싫어하는 개념, 혐오하다. 4번의 yield, 세 가지 기본 뜻 바로 나와야 됩니다. 생산의 뜻이 있었고 양보, 그 다음에 굴복. 양보, 굴복. 이렇게 세 가지 뜻 yield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본문 내용 잠깐만 봐볼게요. 그러한 자연적 재앙은, disaster 재앙은 전 지역을 파괴했고 여기 커마, 그 다음에 and 병렬 구조예요. 병렬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병렬의 시작은 요 devastate부터 병렬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마 찍고 take 동사 원형 B, and 다음에 remove 동사 원형 C, 이렇게 A, B and C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됐죠? 자, 요런 표현도 하나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take라는 동사 그리고 life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take life 하면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건 생명을 빼앗아가다, 즉 목숨을 앗아가다라는 뜻으로 take lif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자연 재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빼앗아갔고 정리됐죠? 제가 좀 한번 고개를 돌리는 거는 이게 지금 판이 하얀 게 아니고 먹판으로 까만 판이라서 색깔이 하얀 색깔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remove란 동사가 어떤 뜻?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니까 희망 또한 제거했다, 빼앗아갔다. 자, 여기 as well 또한 뭐 also라든가 to 이 정도의 느낌이 as well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색깔을 하나를 만들려고요. 네, 한번 해볼게요. 노란 바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요,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레스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딱 하나죠. 기타 품사인데 레스라는 단어가 보일 때 뭐하고 구별해서요? few.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복수명사 little. 요거의 비교급이 레스잖아요. 똑같습니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단수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레스 다음에 명사를 확인했더니 people 얘는 복수명사고요. 그래서 레스는 뭐로 고쳐야 된다? 당연하게 fewer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고쳤어야 된다. 1번 정답입니다. 2번의 is는 동사문법이고요. 이게 지금 전치사 in하고 결합이 돼서 장소 위치를 나타내죠. 어디에. 장소 위치에 전치사구가 앞에 나왔다. 주어 동사 도치. 그래서 economic trend 요게 주어고 단수니까 단수 동사는 괜찮다. 3번의 current 형용사 기타 품사인데 얘가 뭘 꾸며주고 있다? 트렌드를 현재 경제 트렌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개념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4번의 동사 문법으로 봤더니 바로 앞에 and가 보인다. 빨리 뭐가 떠올라야 된다? 병렬 구조. distort하고 병렬이 이루어지네요. S 붙었으니까 S 괜찮고요. 요거의 주어는 protectionism, 보호주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산업보호주의가 세상 경제를 디스톨트 왜곡시키다. 그리고요, 번영을 막는다. 못하게 한다. 의미는 이렇게 부여주시면 돼요. prosperity는 prosper 여기서 나온 단어고 번성하다, 번창하다. 그래서 번영, 번창 명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3번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4번으로 갈게요. 자, 1번의 lying 준동사 문법이고요. 준동사 문법은 뭐가 떠올라야 되지? 자리값. 그리고 자리값에 의해서 선택. 투부정사 선택할래? ing 선택할래? ed 선택할래? 이게 사실은 준동사 다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자리값 한번 봐볼게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닐까에 대한 의심 또는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인가 요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자리값을 구한다. 자, 이때요. 요거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착각이 있냐면은 ultimate life가 주어고 forces가 동사로 볼 수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어떤 궁극의 삶이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준동사 자리가 되고 원래 라인은 자동사니까 항상 능동의 형태 ing고 뒤에 전치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하자 없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요. 그런데 이 false란 동사가 강요한다고 lie 그냥 단어들 그대로 붙여볼게요. lie in 하면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 다양한 형태의 공장 안에 있는 것을 강요한다. 말이 대단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false란 동사가 강요의 대상을 어디에 있다, 위치하다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래서 life forces 하면은 그냥 생명의 힘, 생명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1번의 요 lie가 자리값이 뭐가 돼야 된다? 동사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생명의 힘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다양한 아주 작은 세포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세포 공장이 에너지 공장이고 뭐라고 불려진다. 여러분들 요 단어 아시겠어요?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 뭐지? 그래 이게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려지는 에너지 공장이고요. that 어떤 공장이죠? 관계대명사 번 동사 태운데요. 거의 모든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의 모든 산소를 태우는 바로 에너지 공장. 이 안에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factories 복수명사 물어보는데 앞에 a variety of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뭐지?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 단어지? 다양한 various. 역시 이 단어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factories 복수명사는 문법적 하자가 없고 1번이 정답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5번 생활 영어로 넘어갑니다.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어? You look upset. 너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초조해 보인다. 그랬더니 나쁜 소식이 있어. 너를 위해서. 즉 너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될 게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just let me know the problem. 야 그래도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어야지. 나쁜 소식이 뭔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나쁜 소식이 네가 나한테 빌려준 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해서 내용이 끝이 나는 겁니다. 1번 watch out. 조심해. 뭐 이렇게 넘어질 거, 뭐 계단 턱 있어. watch out. 조심해. 이런 느낌이고요. give it straight to me. 직접 나에게 그걸 줘. 야 빨리 나쁜 소식 나한테 말해봐. 2번이 정답이고 word of mouth는 소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일종의 소문이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 word of mouth라는 게 구두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소문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moral sense는요.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운동신경. 이걸 영어로 moral s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운동신경 대단한데 운동신경 장난 아닌데 그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6번 문제 독해로 넘어갑니다. 제목 문제가 나와 있네요. 선택지 먼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단어들 반복 어휘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 글은 선생님에 관한 글. 만약에 인내심이라는 게 너의 네이처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너는 빨리 그것을 개발해야만 해. 이때 or 이게 어려워요. 해석이요. 또는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teaching이라는 직업에. 이상하잖아요. 잠깐만 빨리 그 인내심을 좀 배워야 돼. 길러야 돼. 또는 너는 teaching profession에 survive 하지를 못할 거야. 이상하다고. 요 or이란 단어가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
혹시 우리 이런 거 아나 여러분들? 명령문 또는 must 계열의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 and, 그러면, or, 그렇지 않으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study hard or you will fail 이렇게요. 됐죠? hurry up, 서둘러. and, 그러면 you can catch the bus, 너 버스 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앞에 have to, must가 있기 때문에 여기 o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survive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올 때는 얘는 살아남다라는 뜻의 느낌인데 이 명사를 이겨내다, 견디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뭐에? survive의 뒤에 대상이 올 때. 그래서 teaching이라는 직업을 견뎌낼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빨리 인내심 길러야 돼.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너의 학생들은 너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거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네 인내심을 테스트할 거다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있을 거냐면요. 너의 첫 해 동안에 네가 scream at,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애들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런 시기도 있을 거고. 또요. 너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또는 좌절을요. 다른 어떤 물리적 방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뒤로 넘어올 겁니다. 명확하게 너는 curb,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러한 impulse, 어떤 자극, 충동을 막아야 될 거다. 그리고 개발할 게 있어야 돼요. 시스템, 뭐에 대한 시스템인데 어떤 분노를, 좌절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 번에 한 학생씩을 다루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멈추고 뭐 할 때마다 overwhelmed, 압도될 때마다 또는 당황스러울 때마다 깊이 숨 좀 들여 마시고 멈추고 숨 들여 마시고 너에게 약간의 시간을 좀 주라고 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을까를 figure out, 생각해내는 것, 이해하는 것, 판단해보고요, 결정해보고요, 어떤 게 최선인지를. 그리고 주저치 말고 그것을 사용해봐. 여기선 그것이 문맥적으로 patience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인내심이야말로 제일로 중요한 거야. 효율성을 위해서, 대처로서, 선생으로서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거니까 참아라. 참는 거 배워야 된다. 그 정도의 느낌이 어우러지면 될 것 같고요. 인내심,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4번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은 잡을 수 있을 거다. 오케이. 6번 요 정도로 7번 넘어가야죠. 6번 요 정도로 정리하고 7번 역시 주제 문제 선택지를 좀 먼저 보시고 sunlight, sunlit 이런 표현들이 보이네요. daylight 역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daylight도 햇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햇빛에 관한 글이고 햇빛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아세요? 데디아를 밝은 방이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더 일도 열심히 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최근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학생들이 더 테스트를 잘 봤대요. 햇빛이 잘 드는 학교에서는. 그리고 학생들이 결석을 덜 하게 된대요. 어디에서는? 그러한 햇빛이 잘 드는 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더 키가 커진대요. 학교인데 어떤 학교죠? 햇빛이 많이 드는 학교. 햇빛은 또한 학생들만 좋은 게 아니고 일하는 데도 좋대요.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볕이 잘 들면은,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대요. 볕이 안 드는 이런 창문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볕이 잘 되는 창문을 갖고 있는 게 더 일 잘 되고, 미스 day of work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few 앞에 어가 없으니까 덜 빠지게 된다. 즉 결근도 덜하게 된다. 4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만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다. 여기는 학교의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지를 뭐라고 한다? 너무 제한적인 선택지라고 하는 거고요. invaluable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value란 단어 a value 붙이면 가치 있는데 앞에 in을 붙이면은 이 in은 매우 가치 있는 뜻이 돼요. 가치 없는이 아니고. 그래서 햇빛에 가치 있는 효과들 1번 정답이고, 학교에서만의 이점은 아니었죠. 비즈니스가 빠져 있으니까 얘도 너무 제한적인 선택지고요. 햇볕이 잘 드느니 sunlight이에요. 이건 sunlight의 과거 분사 정도의 느낌으로요. 햇빛이 잘 드는 환경에 있어서의 드로백,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 장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9번은 빈칸 완성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잘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빈칸 완성 문제가 나올 때는 뭘 떠올리죠?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늘 요거를 떠올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썼다. 만약에 내가 답을 1번으로 썼다. 주사위.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한 글? 주사위에 관한 글이고, 원숭이라고 답을 썼다면은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설명하는 글? 원숭이를 설명하는 글이고, 카이트, 연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뭐 우리 하늘에 떠다니는 연, 벌룬, 풍선. 근데 이 단어 의외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답을 4번으로 써서 낚인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장은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문장인데 이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고요. 비교급 된 또는 s 동등 비교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 a가 나올 때 이게 형태는 비교급인데 A가 가장 뭐뭐한, 의미는 최상급이 돼요. 이 구문은 의외로 많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뭐 부정어 비교급 된 A, 부정어 SSA.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few 앞에 어가 없으면은 없으니까 부정이다. 그래서 얘는 부정어가 되는 거고요. 비교급 보시면은 more than 이렇게 연결이 되고 A 자리에 컬럼니스트 MR 범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데일리 홈 라이프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요? 아주 사랑스럽고 또 아주 유머러스하게 데일리 홈 라이프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야. 됐지? 이 사람이 가장 뭐하다라고 러블리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글을 쓴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 사람보다 더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장 그렇게 글을 쓴다. 내용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엘마는 여성인 것 같고요. 아이들에 대한 글을 썼는데 아이들은 마치 뭐와 같다? 주사위 같다. 원숭이 같다. 연과 같다. 풍선과 같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네 가지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 글 참 재밌습니다. 잘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봐볼게요. 너는 시간을 보내는데 평생을 뭐 하는데? Trying to get them off the ground. 이때 them이 앞에 있는 명사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었죠. 선택지를 보시면요. 요거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땅에서부터 off, 분리시켜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땅에서 떠오르게 한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주사위 원숭이가 하늘을 날지는 않으니까 연 아니면 풍선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너는 얘네들하고 달린대요. until 뭐 할 때까지? 숨이 막힐 때까지 둘 다. 연을 들고 어때요? 끊임없이 이제 뛴다고. 그래서 바람에 튀겨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얘네들은요, crashed, 부딪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게 결정적인 단서였었죠. 연에다가 긴 꼬리를 붙이기도 한다. 좀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설마 꼬리를 붙인다? 원숭이 이러지 마시고요. 얘네들은요, 때린대요. 옥상을, 루프탑을. 루프탑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옥상이 아니고 영민들의 집, 요 꼭대기를 루프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그 지붕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그 개념이 루프탑. 플러크는 모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모를 것 같고요. 스파우트도 무슨 뜻인지 안 잡히니까 이 문장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배기통에 연이 박혀 있을 때 이거를 끄집어낸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몰라요. 이 패치 모를 수 있습니다. 컴포트 한다, 위로 뭐 위안을 갖는 거고요. 조정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한다. 원래 이제 패치는 연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덧대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은 안 잡힐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lifted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lifted 되는 것을 지켜보고요. 또 언젠가는 얘네들이 하늘을 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하늘에 붕 떠오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더 많은 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let out, 바깥으로 내보내주게 한다. 이 표현은 무슨 느낌인지 전혀 안 올 거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슬픔도 있고 기쁨을 동반한 기쁨도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얘네들이 멀리 이제 떠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수고처럼 it won't be long before, 머지않아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됐죠? 예. 라이프라인은 스텝 낚아챌 겁니다. 근데 이 라이프라인이 이제 이게 연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끊는 거예요. 너랑 같이 붙였던 것 그리고 치솟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홀로서. 마지막 문장에 only Daniel 강조로 목적으로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고요. 바로 그때 얘네들이 떠날 때 여러분들은 뭐 한다? 이제 내 일을 다 했다라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글 참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본론은 안 되고요.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연을 의미하는, 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줄이라든가 꼬리를 붙인다거나 하늘로 떠오른다거나 이 개념들. 그래서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역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이 잘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강렬한 유대, 당신이 만드는 뭐하고 도구하고 당신이 만드는 강렬한 유대는 쌍방향으로 간다. 해석은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확장이 되는데 우리의 기술의 확장이 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
뒤를 읽어보니까 대충 이거에 이런 정도의 뜻이다. 적어도요, 이 첫 번째 문장에 고개가 끄덕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지 이해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작가예요. 여러분들은 작가가 돼서 이 글을 쓰셨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독해 시간에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글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외려 모르는 게 더 많더라. 문제를 풀 때.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그렇지만 쫄지 마라. 원래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생겨먹은 시험이다. 모름을 전제하고. 하지만 대의를 파악하고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를 보고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만 있으면은 더러더러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요. 저는 요 다음부터 봤습니다. 특히 이런 단어에 저는 주목했어요. hammer.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binoculars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근데 뒤에 보면은 typewriter 이런 표현이 보이거든요. 타자기. 해머, 망치. 앞에다 뭐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렇죠. 얘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가 뭔가 도구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카펜터가 망치를 쥘 때 손에 그는 그 손을 사용한대요. 망치를 쥔 손을. 뭐 하려고요? 단지 해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머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작가는 망치하고 손에 대한 개념을 던져주면서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이때 손이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한? 파운드 세차게 내려치는 거고요. 풀링은 잡아당기는 겁니다. 못을 세차게 내려칠 수 있고 못을 뽑을 수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손이 근데 이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어? 망치가 쥐어져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유대, 본드 뭘 가지고요? 도구를 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구가 나하고 뭐가 된다? 쌍방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이. 됐지? 그래서 우리가 확장이 되는 것은 기술이 확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기술이 확장이 돼서 우리도 확장이 된다는 개념이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두 문장을 읽어서는 이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어차피 주어져 있는 모든 내용은 일관되게 하나를 설명하려고 요게 제대로 잡히면은 뒤에 거는 다 두 번째에 요게 binoculars 요게 우리 흔히 뭐죠? 그 쌍안경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쌍안경 요 by란 단어가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은 병사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사물을 보는데 내가 마치 망원경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는데 그냥 내가 마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도구하고 나는 같은 맥락이다. 타이프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명한 철학가 니체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타이프라이터, 그러니까 타자기하고의 경험이 뭘 줬냐면은 아주 뛰어난 예시, 설명, 빈칸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보시면은 나돈니 요건 봐야 돼요. 세미콜론 also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요 but이 뭐로? 커마로 또는 요 but이 뭐로? 세미콜론으로 바뀔 때 얘네들이 다 어떤 기능? but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의미예요. 타이프라이터가 마치 나와 같은 뭔가가 된다. 즉 내가 타이프라이터가 되는 거고 타이프라이터가 내가 된다 뿐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있다고 센스 느끼게 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 됐죠? 그러니까 내가 곧 타이프라이터를 곧 나. 다 뭐에 대한 설명인데요. 망치가 곧
내 손이 곧 망치. 이 느낌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하나를 발명했더니 또 다른 게 나온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overcome, 극복한다. 도구의 약점을. 아니라니까. 나, 도구, 나. 도구는 좋다. 우리에게 한계를 준다. 에이, 내가 도구고 도구가 난데 무슨 한계를 줘. 테크놀로지 기술이 가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우리에게 기술이 영향력을 가한다. 그 기술로 인해서 곧 내가 되는 거고 내가 곧 그 기술이 된다. 가장 그럴싸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오케이. 9번 잘 정리됐고요. 자, 이제 10번 연결사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니까요. therefore 인과의 논리고 얘는 반대 대조네요. 인과는 논리 방향이 같을 거고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 대조는 뭐 정확하게 논리 방향이 다를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들이 이름을 원하는데 어떤 이름이지 세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결심을 해. 그래서 회사들은 선택을 해. 뭐 한다라고요? 그 브랜드 이름에 대한 사운드가 좀 그러니까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먹힐 수 있도록 물론 의미는 달라도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였었고요. 잠깐만 어때요? 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잘 통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하게 가야 되겠다. 절대로 반대 대조의 논리는 아니다. 1번, 2번으로 답이 압축이 돼야 되고요. 자, B번을 보니까요. and yet, 하지만, 게다가 얘는 논리의 방향이 반대고요. 게다가는 논리의 방향이 같다고. 이거는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이 글로벌 프레젠스 어떤 세계적인 존재 위에 만들어져야 되겠다. 즉, 전 세계에 다 두루 먹힐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워져야 된다는 느낌인데 바로 다음에 요 단어가 나왔죠. 글로벌 브랜딩을 뭐한다? 희생시켜야 된다는 개념. 즉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느낌, 희생하다, 뭐뭐 위에 만들어진다.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and yet.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돼요. 정리됐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는 빈칸 어휘 추론이고요. 문맥적 개념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데디아를 알아냈다고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9 in every 10. 어떤 뜻이죠? 10명 중 1명 또는 10개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급쟁이들 10명 중 1명은 뭐다? 빈칸한다. 뭐에 대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namely 삼각형 묶어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즉 또는 다시 말해서 그들 중 1명만이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9 in every 10이네요. 이건 10명 중 9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one of them은 10명 중 1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다. 즉 다시 말해서 10명 중 1명만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 gratified 똑같은 단어가 satisfy 만족시키는 거고 be satisfied 하니까 만족하다. be gratified 만족하다. 어디에? 자신의 외모에. looks가 명사로 외모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내용 잡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한다고 하니 1번 nominal 중요한 단어죠. 명목상의 이름뿐인
analytical, 분석적인. 컨텐트가 만족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뭐에 만족하다 할 때 be content with를 씁니다. 이렇게요.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거든. discontent 했으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고 정답은 3번. satisfied는 만족한다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다. 11번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으로 갑니다. endow, 그냥 주다. 이 뜻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장학금을 준대요. 누구한테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의를 뭐 할 수 있는 방법, 나라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weakening, weaken 약화시키다. baffle, 당황하게 하다. compromise, 타협하다. 타협은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타협이 되는 거거든. 손상시키다. induce, 유도 또는 설득. 어때요? 선의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단어들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고,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봐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13번 어법으로 넘어가죠. 영작형 어법입니다. 우리말 먼저 좀 보시고요. such, 명사, that 나쁘지 않을 거고요.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실패할 거다. 이때 앞으로 일이지만 if를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을 유도하기 때문에 시조부는 현미에 의해서 현재 시제 괜찮고요. 자, 3번 이 문법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as가 어떤 의미를 지닐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지닐 때,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뭐뭐 때문에의 뜻도 있고, 뭐뭐 할 때 하면서, 뭐뭐처럼 양태의 느낌도 있고요. 근데 as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 있어. 자, 이때는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형태를 취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보어가 어디로? as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as 주어 동사 이 형태를 취해야 된다. 필기하십시오. as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지닐 때만 적용되는 문법이고, as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를 지닐 때 as 주어 동사 보어는 못 쓰는 거야. 비록 주어가 뭐뭐 한다 하더라도, 뭐뭐일지라도 보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as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될 수 있고요.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데 이때 그냥 하나 주의할 거, 예를 들어서 비록 그가 아이일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없어. 얘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관사가 사라집니다. 그냥 child, as he is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어, 동사, 명사, 보어.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이렇게요. 이런 문장 구조는 나올 수 없다. 얘가 어디로? as 앞으로 나와야 되고 이때 어는 빠져야 된다.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3번 정답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No matter how 한 단어로 however 이것도 기억나죠? 영어는 however 주어 동사 보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보어는 어디로? however 다음으로. 그래서 no matter how 다음에 이 sick이 원래는 fall sick 여기에 있었던 건데 형용사 보호를 여기다 두지 않고 어디에다가 앞으로 당겨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프다 하더라도 돌볼 수는 없었다. 아팠지만 돌볼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로 4번은 적절한 문법이 됩니다. 자, 14번 역시 우리말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영어 문장 보는데
뭐뭐라면 if 어디 갔어요? 여기 if. 만약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if 어디 갔죠? 원래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if를 지우고 영어는 이런 게 있죠.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한다? 도치시킨다.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if the news should turn out 원래는 이 문장이었었어요. If the news should turn out 그런데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should the news turn out to be true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만둘게. resign은 자동사입니다. 내가 그만두면 그걸로 끝이야. 대상이 필요 없죠. 1번 좋으네요. I wish 가정법입니다. 뭐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대절의 주어 동사 문법 보셔야죠. implement 시행하다 실행하다 무엇을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정답. 정책이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실행되는 거겠죠. 의미 구조로도. 그래서 여기서는 was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 내용이었었고 세상을 돌아다니는데요. as if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was인데 he was 대신에 were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if 없는 가정법. 요거 if절로 만들어 보면은요. if 주어 동사 도치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하나 필기하시고요.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게 뜻이 뭐죠? 한 단어로 고치면 이게 without이고요. 두 단어로 고치면 이게 but for예요. 물론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은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뭐뭇이 없었다면 가정법 시제입니다. had pp니까 if절에 had pp가 나왔으니까 주절에는 would have pp 가정법 시제도 잘 맞아떨어지고요. 동사의 쓰임도 하자가 없네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5번 생활영어 두 대화가 어색한 것. 야, 저 스웨터 좀 봐봐봐. 15불밖에 안 하는데 와, 있어 스틸 밑줄 거저나 다름없다. 거의 공짜다. 너무 싸다.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 봐봐봐. 이거 15불짜리야. 자랑하고 와, 이거 거저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샀어? 괜찮죠? Fill it up. 가득 채우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뭐로 가득 채우라고요? High grade gas. 이때 gas는 휘발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as station 주유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유소 점원한테 고급 휘발유로 가득 채워달라고. 알겠습니다. Stop the engine. 시동 좀 꺼주세요. 하자 없죠. Look forward to 명사 또는 look forward to ing 몸하기를 학수고대하다. 왜 너 새해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더니 야 봐봐 달력 봐봐봐. 연이어서 연달아 인어로우 연이어서 연달아 5일 휴가가 있다. 됐죠?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설 연휴가 뭐 5일 연휴 뭐 이런 느낌 괜찮고요. 너 결정했니? 뭘 전공하기로. 요 메이저가 전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이너 하면은 부전공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 전공 과목 선택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했다고. 계획 중에 있대. stop by 잠깐 들르는 거고요. 메이저 주요 도시들 호주에 있는 주요 도시를 잠깐 들르기로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어. 너무도 어색하다. 학과 전공을 얘기하는데 주요 도시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16번 배열 문제입니다. 제시문 읽으시고 A, B, C 도입부 B도 도입부 C도 도입부. 그래서 어떤 정보가 더 적절하냐 어떤 게 잘 연결되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왔을 겁니다. 한번 그냥 해석해 볼게요.
관찰이라는 것은 늘 undertaken 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고요. 뭘 가지고 명확한 sense of what data may be relevant 이 느낌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요. 맞지? 쫄지 마. 늘 얘기합니다. 쫄지 마. 원래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되어 있는 시험이야.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9급이 되겠다 할 때 9급 정도면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내용을 다 알지는 않아도 돼. 라는 걸 전제하고 출제한다는 거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은 보이지 않았나요? 오랜, 러프 잘 몰라도요. 바다 보이지 몰라도 배에 있었던 승객들이 afflicted 됐대요. 뭘 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seasick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뭔가 아프다는 느낌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seasick, carsick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crucial clue, 실마리. 뭐에 대한 실마리냐면은 요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는 어디서 왔냐면은 thanks to 뭐뭐 덕분에 제임스의 능력 덕분에 왔다는 거고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은 뭔가 흥미로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잠깐만. 지금 뭔가 뭐 승객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seasickness라는 거하고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임스의 능력 어색하다는 거죠. 이거의 원인은 제임스의 능력 좀 어색하다. B번의 he 이건 절대로 놓쳐서 안 되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he.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he를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인데 he를 가리킬 수 있는 명사 사람이 위치해야 돼요. 남자여야 되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제시문 다음에 어때요? he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passengers는 복수예요. 승객들. 절대로 he를 대신할 수 없다.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2번으로는 답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he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됐지? A번에 제임스는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he로 대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시문이 C로는 올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스킵 제외하고요. C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승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승객들이 뭔가로 afflicted가 되고 있다. seasickness하고 연결이 되세요. 자, 여기서 요 정도 문장은 보셔야 돼요. 원, 어떤 원이지? 그렇지 않았던 원이 주어입니다. 미국의 philosopher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아까 우리 A번에 제임스 있었죠? 여기 제임스요. A번에. 잠깐만 좀 지울게요. 여기 지금 제임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윌리엄 제임스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 배열할 때 또는 삽입할 때 풀 네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 last name이라든가 또는 first name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풀 네임 윌리엄 제임스를 먼저 써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제너럴 스페시픽의 개념이거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 제임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는 C 도입부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이거를 보는 순간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A번보다는 C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A번보다는 C가 앞에 나와야 돼요. 지워야 되고요. B는 일단 답에서 제외고요. A 앞에 C가 와야 되니까 A 앞에 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 참 잡았다.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거다라는 거죠. 내용 잡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희가 누구냐? 요 희가 얘는 뭐 때문이다라고 요런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처음 밝혀낸 요 희. 자, 여기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나왔고요. 요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임스. 먼저 윌리엄 제임스를 쓰고 뒤에 제임스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행운이 있었다는 거야. 뭘 알아차렸다는. 승객들 중에 15명이 완벽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시크니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A번에 이러한 결정적인 실마리,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얘의 원인이 이상하죠. CA로 넘어오는 요 과정도 대단히 어색하다. 지금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바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마리가 바로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 순서는 C, B, A. 충분히 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sick부터 정리를 하세요. 이게 배멀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carsick은 차멀미, plane sick 하면은 비행기 멀미예요.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afflict, be afflicted 하면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뱃멀미로 고통을 받았다는 게 지금 제시문 마지막 문장이고요. C번 볼게요. 그런데 이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철학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고요.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가 또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승객들 중에 15명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추론하건대 speculate, 뱃멀미라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귀 안에 있는 어떤 일시적인 disturbance가 방해하는 건데 그 방해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귀에 뭔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뱃멀미가 나온다는 거고. 됐죠? 자, 커마 치고 나오는 정보는 안 읽어도 돼요. 이 부분은 별로 읽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제임스에 의해서 몇 가지가 이러한 의구심, 서스펙트에 대한 것을 확인을 시켜준 거고, 이 실험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뭐였다라고, 이 원인이 제임스가 발견해낸 것, 그게 바로 뭔데, 이제 말 못하고 잘 못 듣는 사람들은 이 뱃멀미가 없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이거든. 그 흐름만 잡아주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삽입. 자, 제시문 일단 빼고요. 뭐부터 지문부터 읽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헌터를 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시력이래요. 눈이래요. 고양이의 눈은 적응이 된답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뭐 때문인데 뒤에 커마 치고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고요. 낮에는 퓨필이 컨트랙트가 된대요. 슬리트 쪽으로.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아나요? 또는 아주 작은, 뭐야 이게? 1번에서 이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 논리에 공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뻗치면서 밤에는. 자, 하수는 벗을 보면은 그러나가 떠오르지만 고수는 벗을 보면은 비교 대상을 떠올린다. 낮에, 밤에. 그래서 1번의 요 내용은 잘 못 잡았지만 1번과 2번의 흐름은 너무도 적절하다라는 거죠. 요 day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야 되고요. 앞에 명사 pupils가 복수니까 얘밖에 없어요. 얘가 wide해지기 때문이다. 밤에는 얘가 wide해지고요. 그래서 모든 빛이 뭐 한다라고요? 레딘의 가능성, 빛을 다 안으로 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굴절시킨대요. 뭐를요?
모든 빛을 잠깐만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네요. 앞에요. 그러니까 빛을 다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것이 빛을 굴절시킨다. 이 앞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된다. 눈의 뒤쪽에 뭐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물질, 바로 이 물질이 빛을 뭐한다? 굴절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밤에 빛이 굴절이 되니까 랜턴을 비치면은 고양이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난다는 게 4번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었었다고. 내용 됐죠? 정답은 3번. it가 뭐냐?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substance가 it다라는 거. 퓨필 외우세요. 동공, 눈의 동공이고요. contract 외우세요. 계약하다의 뜻도 있지만 수축하는 거, 줄어드는 느낌. 동공이 수축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었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7번 요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18번 무관문 고르기. 도입부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끌어내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풀네임을 쓰고 다음 문장부터는 이렇게 first name이든지 last name을 씁니다. 아인슈타인. 이게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열정적으로 passionately 뭔가를 알아냈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요 이론을 얘는 찾아냈다는 거고요. 요 이론이 어떤 이론이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요 이론에 관한 글이다. 아인슈타인은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안 받았냐면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어떤 과학적 일에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는 얘는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대요. 아인슈타인은요.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서치해서 안 읽어도 돼요. 대신에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기억나시나요? rather, instead 앞에는 뭐가 있지? 다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느낌으로 온다? not A, but B 느낌으로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얘를 그냥 but B 이렇게요. 우리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니에요. 오히려 대신에 얘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묶을 때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이것도 좋은 독해법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instead 앞에 not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도 괜찮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결된 게 아닌 정말 완전히 별개의 독특한 다른 것들을 아인슈타인은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에 이렇게 드라이브 됐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이해, 특히 우주에 대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신비로운 경이로움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어떤 우주의 신비, 감히 타인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 이론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 통장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우리말 말 바꾸기는. 그런데 갑자기 3번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처럼 그 두 가지 이론은 갑자기 두 가지 이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강하게 의심하시고 우주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결코 전에 설명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주 경이롭게 진정한 우주의 어떤 아름다움, 우아함 그런 속에서 우리를 경이롭게 서 있게 해줄 수 있었다. 이제 이 통장 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주었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 잡아주시면 되고, 자 19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먼저 볼 거고요. 명사 중심으로 키워드 갖고 가시면 돼요. 언어는 기여했다. 뭐에? 현대의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에.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언어만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뭐에 대해서? 모던 국가니즘의 모던 국가주의에 대한 어떤 생성에 대해서. 이 말은 뭐죠? 언어 이외에도
국가주의의 생성에는 다른 요소가 있었다. 그렇지만 언어는 틀림없이 이 국가주의의 생성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 잡을 수 있고요. 선택지 2번 볼게요. 국가주의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기 국가주의의 선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었다. 군인도 아니었고 스테이트먼트도 아니었다. 얘네들이 아니라 뭐였었다라고요? 학자, 시인이었다.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번 정답 여기서 나오면 되고요. 3번에요. 나던틸 구문 나왔네요.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국가주의는 모던 무브먼트가 되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18세기 나오죠. 18세기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움직임, 어떤 그 무브먼트 운동으로요. 예, 근대 운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되고 나서 군대 운동이 되었다. 괜찮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요술걸 한번 해볼게요. 예. 언어는 소중히 합니다. 기억, 경험, 그리고 역사 기록을. 언어가 소중히 한대요. 기억, 경험, 역사적 기록을. 틀림없이 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문제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 주제 문제 빨리 선택지 보시고요. 우주에서.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우주 여행에서라는 개념도 보입니다. 이렇게요. 우주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 여행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될 건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우주에는 중력이 없대요. 우주에는 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orbiting the earth, 지구를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주 비행사들은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대요. 그냥 얘네들은 둥둥 떠다닌답니다.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몸에 그 예로서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더라. 끝. 됐죠? 왜? 예시는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닐 테니까.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우주 여행을 하다 보니 몸에, 바디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더라. 어떻게 우주에 잘 머무르는가? 1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주에서의 신체적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됐죠? 우주 여행에서 일어나는 질병들,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우주 여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좀 어색하다. 이제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됐죠? 이러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이제 어떤 질병과 관련된 변화들이 일어나요. 뭐 몸 신체도 좀 줄어들고 심장의 박동도 어떻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주 여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어떤 변화들도 있었고, 그래서 3번보다는 몇 번, 2번 쪽으로 답을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20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11월 첫 번째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2주차 주간 모의고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